자, 문학 개념의 끝 12번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크게 보면요.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미지와 관련된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 너무 작죠? 키울게요. 다시. 자, 이번 시간은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감각적 이미지거든요. 감각적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라는 말이나 앞에 있는 감각이라는 말이나 혹은 심상이라는 단어를 그냥 비슷한 단어로 인식하시면 돼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미지가 제일 큰 개념이거든. 이미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감각적 이미지 말고도 다른 종류가 있어. 어쨌든 큰 틀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감각, 이미지, 심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시는 구체적이라고 했어? 추상적이라고 했어? 다시, 시는 구체화 시킨다고 했습니까? 추상화 시킨다고 했습니까? 시는 구체화를 시킨다고 했죠.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슬픔, 우정, 환희, 절망, 고향은 추상적이지 않은데. 그죠? 고향도 추상적이구나. 고향 자체에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추상이 맞네요. 이런 추상적인 애를 어떻게 말해준다고?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뭐 시키는 거야?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문학에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 앞에서 주관적 변용할 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기억납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거 할 때 아이고 다시 문학에서 구체적이란 것은 뭐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 감각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감각이라는 말은 감각, 심상, 이미지는 결국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오감각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이 오감이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 이미지로 나타내면 그게 구체화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항상 구체화시키는 건 아니겠죠. 추상적인 단어가 그냥 나올 때도 있어. 자, 그럴 때 추상적인 단어가 그냥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냥 여기 체킹만 하시면 돼요. 의미만 이해하세요. 사변, 또 어렵다, 그죠? 사변이란 말은 이성적이란 거야, 이성적.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슬픔이 어떻다, 우정이 어떻다, 뭐 존재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이성 안에 있는 이야기고, 자, 텔링은 우리 소설에서 말하기잖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해준다는 거야, 직접.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그냥 직접 말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속도는 빠르겠어, 느리겠어? 빠르겠죠. 바로 말해주니까 요약적이다, 빠르다. 이거는 나중에 소설에서 말하기 할 때도 똑같이 가거든. 근데 그 소설에서 말하기 하고 조금은 달라요. 일단은 직접 말하는 걸 말하기라고 하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근데 문학은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감각을 사용하면 장면이 보이는 거야. 장면이 우리한테. 시공간적 장면이 보인다.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 showing이 보여주기잖아. 간접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거. 속도는 당연히 느립니다. 묘사적이란 말도 쓸 수 있고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각을 사용했을 때 이거는 소설도 마찬가지야. 감각을 사용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됐죠? 자,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선택지에서 나오는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건데, 대립적 이미지와 대조적 이미지가 정확히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 그런데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너무 치사하긴 해요. 대립된다는 거는 맞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의미까지 반대가 될 때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 하면 껍데기는 부정적 의미고요. 알맹이는 남아라 긍정적 의미. 의미 자체도 반대고요. 대조적 이미지는 감각만 반대라는 거야. 왜? 푸른색과 흰색 서로 다르지. 색깔이 다르잖아. 푸른색과 흰색 서로 색깔이 반대인데 둘 다 긍정적일 때는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다시 말해서
대조적 이미지라고 해서 무조건 의미도 대조되는 거는 아니야 라는 설명인데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반대된다, 서로 다르다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색채 대비도 나오는데요. 그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대조적 이미지 혹은 색채 대비, 색깔이 대비된다 할 때는 미술 시간에 말하는 뭐 보색 이런 개념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서로 다른 색깔만 나오면 돼. 국어에서는. 그러면 대조된다, 색채가 대비된다 하시면 돼요. 물론 너무 비슷한 색은 안 되겠지. 빨간색, 주황색 뭐 이런 건 색채 대비하면 이상하잖아. 됐죠? 그 다음 공감각이랑 복합감각. 역시 공감각이 중요하죠. 항상 시험에는 공감각이 나옵니다. 공감각은 감각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그걸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 그래서 뭐가 뭐로 바뀌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뭐가 뭐로 바뀌었는지. 그러려면 항상 뭘 생각하라 그랬어? 화자의 상황을 생각하라고. 자, 지금 예문으로 나오는 게 푸른 종소리야. 푸른 종소리. 자, 화자의 상황. 종이 댕 쳐요. 화자의 상황. 종소리를 뭐 해야 되는 상황이야? 댕 청각이지. 맞죠? 들어야 되잖아. 귀로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랬어? 아, 종소리가 푸르구나. 종소리가 푸르구나 이러는 거야. 학교에서 학교 마치는 종이 쳤는데 내 짝꿍이 야, 종소리 보여? 파란색이야. 미친 새끼예요. 죄송합니다.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현실이 아니라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이 청각 들려야 되는 것을 어떻게 푸르구나. 그래서 청각을 시각으로 바꿨다라고 내는 겁니다. 되니 얘가 문제로 출제될 때는 선택지에서 여러분 위와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을 골라라 혹은 쓰이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는 단순히 공감각이 있는 걸로 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청각의 시각화까지 맞는 게 아니라 그건 선택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복합 심상 혹은 감각이라고도 하고 얘는 뭐냐면 자, 밑에 얘를 먼저 볼게요. 우는 것이 뻐꾸기고 푸른 것은 버들숲이다. 그러면 뻐꾸기가 울고 있으니까 청각이고요. 버들숲은 푸르니까 시각이야. 이건 청각이 시각으로 바뀌는 거야? 아니죠. 이거는 그냥 청각이 나오고 시각이 나오는 거야. 나열이에요. 나열. 더하기라는 표현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나열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열. 나열하는 건 복합 감각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공감각은 중요하다. 됐죠? 자, 밑에 추가적으로 색채와 관련된 거 보시면요. 자, 정확히는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도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색채 이미지가 더 큰 바운더리예요. 맞죠? 색채 이미지는 색깔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이 떠오르는 소재들이 다 돼. 지금 보시면 매화하면 우리가 색이 떠오른다는 거야. 됐습니까? 매화 근데 잘 안 떠오르죠. 우리 매화 잘 모르잖아. 흰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는데 그냥 하늘, 바다, 풀 이런 거 다 색채 이미지예요. 색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런데 색채어라고 하면 실제로 색깔이 나와야 돼. 실제 색깔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붉은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누가 더 큰 거야? 색채 이미지가 더 크지. 됐습니까? 그래서 흰색과 붉은색 이런 게 색채어고요. 그 다음에 색채 대비를 이룬다 그러면 색채 이미지가 대조돼도 됩니다. 꼭 색깔이 나오지 않더라도. 됐습니까? 그 다음 명암의 대비는 어둠과 밝음이죠. 이게 중요하죠. 색채 대비라고 하면 꼭 색채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색을 나타낼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색채 이미지가 대립돼도 된다라는 거. 됐어요?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색채 대비는 미술 시간에 말하는 그런 보색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두 가지 이상 색이 두 가지 이상이 나오면 됩니다. 됐죠? 자, 서리법 얘기가 또 나왔네요. 앞에 이거는 사실은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서리법은 알면서 질문한다. 제가 늘 말하는
답정 너라 그랬습니다. 재수 없는 애들 답정 너. 나는 어찌 저렇게 예쁠까? 재수 없네. 왜 당연하지 않으리요? 물음표 안 찍혀 있어도 아셔야 돼요. 당연하다는 얘기. 당연한 말이 아니랴 이런 거. 자, 영타는 감탄사 있으면 당연히 되고요. 감탄 영어미 구나 노라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노라 뭐뭐여 이런 거 부르는 것도 됩니다. 그다음 요게 중요하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의문의 형식도 강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이거 자체를 영탄법이라고 하지는 잘 않고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 얘를 포함시키고 싶을 때, 서리법을 포함시키고 싶을 때는 영탄적 표현이라는 말을 쓰면 적이 붙으면 범주가 넓어져. 그래서 영탄적이다 그러면 보통 서리법이 포함돼요. 둘 다 강조라서. 됐습니까? 요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맙시다. 그래서 어찌 예쁘지 않겠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영탄법이라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논란이 좀 될 거예요. 선생님 틀리진 않았는데 좀 애매하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미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서 원래 나올 게 아닌데 앞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그렇고요. 지금 이미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 이미지라는 말이 나와 선택지에서. 동적 이미지 많이 움직이면 역동적이야. 역동적 이미지. 움직임이 없으면 정적이고요. 움직임이 크면 동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원래 움직일 수 있는 물체는 동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정적이겠어, 동적이겠어? 구름은 동쪽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산 이거 정적이잖아, 당연히. 알겠지? 그런 식으로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보시고. 자, 마지막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이네. 감정을 절제할 때 쓰는 말이랑 감정을 폭발시킨다. 보통 선택지는 폭발이란 단어보다는 감정을 고조한다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게 뭐 객관적이다, 담담하다. 초연은 해탈 같은 느낌이야. 다 뛰어넘은 거야. 5등급이면 어떻고 6등급이면 어떠하리 뭐 이런 거. 그러시면 안 돼요. 고요하다, 차분하다, 관조는 뭐라 그래서 관찰이라 그랬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감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비탄, 탄식 정도겠죠. 영탄, 당연히 감정 고조. 격정, 감정이 격하잖아. 애통하다, 격앙되었다, 분출한다. 이런 단어들 역시 감정이 고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심화로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리면요. 문제 풀 때 여러분 이 감정 절제라는 단어가 감정 없음은 아니에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야.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건 아니야. 어떤 의미냐면 한 부분에서 감정 표현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감정을 절제하고 있으면 그 시는 감정 절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정지용의 유리창을 보면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시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래. 그럼 지금 여기서 분명히 뭐가 쓰인 거야? 구나니까. 영탄 쓰였잖아. 영탄 쓰였으면 우리 감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고조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시는 전체적으로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해. 밤에 유리를 닦는다는 것은,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롭고도 뭐였지? 뭐 암튼 아저씨가 되게 담담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정 절제가 맞는 선택지로 나와. 이해가 됩니까? 감정 표현이 한 번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 절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승이란 시도 마찬가지예요. 여승이란 시도. 여승이란 시에도 보면 중간쯤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는 구절이 있어. 근데 선생님 여기서 감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 시가 감정 절제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감정 절제와 감정 없음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절제라는 것은 전체적 맥락을 보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와. 오히려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헷갈려 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이번에도 이번에는 좀 다르죠. 뉘앙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이미지, 선택지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택지에서 감각적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고 감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5개를 떠올려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밖에도 나오는 게 대립적, 대조적 이미지, 반대되는 거. 발음이 너무 안 되네요. 공감각적 이미지. 복합 감각은 잘은 안 나와요. 잘은 안 나와요. 다음 색채 이미지. 그죠?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요 정도. 그래서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감각적 이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앞에서 했는 건데 결론 좀 내릴게요. 그럼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면 시는 어떤 효과를 준다? 독자에게 앞에서 했죠? 생생하다, 선명하다, 생동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끝입니다.